세상에, 오늘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운동장 옆에 벚꽃나무 있죠? 여러분, 이게 벚꽃이에요, 눈꽃이에요? 세상에, 벚꽃 망우리 위에 눈이 쌓였어요. 세상에나. 혹시 뭐 마음에 한이 맺힌 여자분 계셔요? 5, 6월에 서리가 아니라 춘4월에 이 눈이 내리고 좀 마음 푸세요. 모든 이 날씨 이유는 여자 때문이야. 왜? 선악과 먹었잖아, 여자가. 예뻤어요. 응? 이 소나무 위에도 이 눈이 쫙 앉고, 세상에 이렇게 4월 14일에 눈발이 내리고 운동장에서 바라본 저 풍경, 좀 왼쪽으로 시선을 해보니까 저 위에 이게 진짜 벚꽃이에요. 어제 오니까 벚꽃이 위에 쫙 폈는데 그 벚꽃 위에 눈꽃이 살모시 앉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다 이 또한 지나가고, 이제 이번 주말에는 이렇게 벚꽃이 필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어려운 질병의 눈, 추위가 있지만은 이 또한 지나가고, 이 벚꽃처럼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시절이 또 올 것입니다. 박수! 예. 계절은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62번째 이 봄을 저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와, 왜 그렇게 안 보여요? 벌써 새 아이 할아버지인데요, 뭐. 왜 봄을 봄이라 한지 아세요? 왜 여름을 여름이라 한지 아세요? 왜 하늘을 하늘이라, 땅을 땅이라, 나무를 나무라, 물을 물이라 한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최초의 그 언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봄은 왜 봄이라 했는가 하면은, 한글학자 양주동 박사님의 어떤 그런 책에 보니까, 봄은 꽃이 피니까 보라고, 꽃이 피니까 뭐 하라고요? 보라고 봄이에요. 여름은 더우니까 닫지 말고 열라고 여름이래요. 가을은요, 이별의 계절이기도 하고 열매의 계절이니까 뭐 나무에서 열매가 가라, 계절이 가라. 그래서 가을이래요. 겨울은요, 모든 야생의 생물들이 그 추위에 먹이도 없고 겨우겨우 살아요. 그래서 겨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하면 항상 웃어. 잘 안 믿어. 항상 코테이션을 딱 따죠.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몸이 아픕니다.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곳저곳 아픕니다. 이 몸이 아프다는 말을 좀 유식하게 하면은 통증이 있다. 영어로는 pain이다. 몸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통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견디기 힘들어서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 이 통증 때문에 우리의 몸이 보호된다고요. 자, 실제적 잠재적인 조직의 손상과 연관되어 불쾌한 감각적, 감정적 경험이 통증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통증은 잠재적인 위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통증이라고요. 아프니까 뭐예요? 조심하게 되죠. 자, 뜨거운 거에 손을 딱 댔어요. 이것도 통증이에요. 어때요? 계속 대고 있어요. 아, 뜨거워해요. 이게 우리의 몸을 어떤 위험의 상황에서부터 뭐예요? 지켜주고 보호하고 피하게 하기 위한 굉장한 중요한 장치예요. 여러분, 통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타트 캠프 할 때 80대 초반 되신 한 남자분이 오셨는데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다쳐요. 다쳐도 다친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작이 나버려요. 다쳐도 다친 줄 모르고,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그래서 옥상에서 떨어져도 아픈 걸 몰라요. 계속 일어나서 뭐예요?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뭐예요? 통증이 없으니까 일을 해요. 불행이죠? 여러분, 지금 통증이 있는 분들, 통증이 있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돼요. 통증이 없으면 뭐예요? 생명이 위험하다니까요. 더 크게 망가지다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손상된 신체 부위가 회복될 때까지 보호하는 역할이. 허리가 아프죠? 그럼 뭐예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복대 딱 하고 뭐예요? 아프니까
조심하죠. 예, 해부될 때까지.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통증이에요. 모든 세상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통증도 또한 뭐예요? 축복이에요. 30여 년 전 좋은 생각 잡지를 제가 계속 지금까지도 구독하는데 그 좋은 생각 잡지에 소록된 한 나환자 지게꾼 얘기가 나와 있어. 나환자 지게 나무꾼. 나무를 한 짐 해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마을 사람이 보는데 큰일 났어요. 큰 나무 꼬챙이가 있잖아요. 발바닥을 찔러서 발등까지 솟아났어요. 피가 질질 흐르는데도 그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이 사람아, 발등 좀 봐! 발등이 찍혀 있어요. 피가 질질 흘려요. 왜요? 나환자들은 뭐예요? 신경 자체에 신경 전달이 안 되고 통증이 느끼지 않는 게 나환자, 한센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은 참 통증만 없어도 살겠다 할 수 있지만은 통증이 이렇게 우리의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통증. 몸이 아픈 현상입니다. 자, 아픈 곳에 지금 뭐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깨가 아프다. 어깨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배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통증이 있을 때 아기는 뭐요? 소통합니다. 울음으로 배고파. 불편해. 어디가 아파. 예, 이걸 표현하는 게 바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통증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조심하고 주의하게 되는데, 자, 만성적 통증과 그 불편함은 조금 더 있잖아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일반적인 통증이 아니라 만성 통증의 그 근원적인 문제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체액 흐름의 문제 따라하세요. 체액 흐름의 문제예요. 체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길 때 통증이 오고 그때 통증이 오면서 면역계가 뚝 떨어져요. 반대로 통증이 체액 순환이 원활할 때 통증이 사라지고 면역계가 강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암 투병하신 분들이야말로 이 체액에 관해서 알면서 투병하는 것만큼 완쾌를 위한 지름길이 없어요. 자, 지난 30년 동안 뉴스타트 강의를 여수병원에서 여기에서 우리 서울병원에서 계속 해오면서 이런저런 뭐 공부도 해가면서 딱 느낀 게 이거구나. 이건 제가 지금 이제 어떤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그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니까 잘 듣고 이제 도움되기 바랍니다. 먼저 체액이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체액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액체. 쉽죠? 그래서 혈액, 림프액, 조직액, 뇌척수액, 하여튼 이런 침도 체액이에요. 눈물도 체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액체가 체액이라 볼 수 있는데, 자, 몸 안에 흐르는 액체, 이것을 체액이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체액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체액은 신체 구석구석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세포에까지 계속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세포의 기능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체액입니다. 그리고 조직액은요, 세포 조직에 영양소를 공급해 주고 산소를 운반해 주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피죠. 혈액. 그 혈액 속에 적혈구가 이 일을 이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체액이 하는 일이 노폐물을 제거시켜 줍니다. 또 이 체액은요, 병원체를 제거해줘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기타 이물질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체액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체온까지 조절해줍니다. 여러분, 체액 중요하죠? 자, 체액을 좀 잠깐 보죠. 우리의 몸의 체액의 큰 두 흐름이 모세혈관과 모세림프관. 여러분, 혈관은 뭐고 림프관은 뭡니까? 혈관은 상수도, 림프관은 하수도. 맞죠? 폐수. 네. 상수 깨끗한 물 들어오고 폐수 하수 더러운 물 나가는 것이죠. 요게 모세혈관과 모세림프관의 거예요. 자, 모세혈관은요, 소동맥을 통해서 소정맥으로 나가는데, 소정맥이 이제 요 모세혈관이 소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해서 피를 세포에 공급해 주면서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 속으로 쏙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이 여기서 이제 화학작용을 하죠. 연소작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영양성분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다 써버린 요 체액은 어디로 이동해요? 무엇을 안고? 이제 찌꺼기,
이산화탄소를 안고 어디로 빠져요? 예, 소정맥으로 빠져나가서 호흡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게 1차 시스템이에요. 요 노폐물 만들어진 건 어디로 갈까요? 이산화탄소는 다시 혈관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호흡하면서 빠져나가고 요 노폐물은 어디로 갈까요? 땀이나 대변이나 소변으로 나갈 텐데 그 전의 과정, 그게 바로 이 노폐물은 모세 림프관을 통해서 청소가 되어져요. 그래서 모세 림프관, 림프절이 있죠. 림프절은 정거장이에요. 기차 정거장, 전철역, 림프절, 림프관, 철도, 림프절역. 예. 그래서 역에서 정거했다고 모아가지고 또 다음 정거장으로 보내서 땀이나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게 바로 하수도 모세 림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병들었다, 병 걸렸다, 병이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요게 잘 안 되었다. 뭐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병이 왔다. 이제 크게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자세하게는 뭐예요?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에 이제 만성 통증은요, 우리의 폐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 산소 없는 피가 우리의 폐로 들어갑니다. 폐에 들어가서 뭐요? 산소 있는 요 피로 폐 밖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뭐요? 정맥이고 이제 그 다음에 저 위에가 동맥이죠. 동맥이고 정맥이죠. 그래서 요 동맥을 통해서 산소가 없는 피가 폐로 들어가고, 자, 산소 있는 피가 뭐요? 펌프 되어지면서 심장에서 뭐요? 이렇게 정맥으로 나가게 있는 시스템. 자, 그래서 체액의 흐름이 잘 될 때 통증이 없고 체액의 흐름이 안 될 때 통증이 있다. 그러므로 어디가 아프다 그 말은 뭐예요? 체액이 잘 흐르지 않는구나. 머리가 아프다 뭐예요? 체액이 잘 순환되지 않는구나. 피가 순환되지 않든지 림프관을 통해서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든지. 자, 어쨌든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자, 식양리아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우리의 몸의 60~7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서 보통 태아는 체중의 90%, 신생아는 75%, 어린이는 70%, 성인은 60%, 노인들은 약 50% 정도의 체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풍선 안에 물을 가득 담은 것처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 풍선이 쭈그러들겠죠. 세포도 쭈그러들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암이 발생하면 체내 수분의 비율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체액이 뭐예요? 정상 수치가 이 정도라면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암 투병하는 분들의 공통된 체액의 변화예요. 특히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거치면서 세포의 수분이 부족해지고 이전보다 더 많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뭐라고요? 체액이 부족해서 그래요. 순환이 잘 안 되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투병하신 분들은 꼭 체액을 보충해야 돼요. 그 체액 보충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 마시는 거죠. 예. 자, 우리의 몸에 총 체질량, 고체로 된 것과 액체로 되어 있는 이게 총 체질, 비만도, BMI를 측정하는데 보통은 세포 내액이 약 한 3분의 2, 세포 외액이 3분의 1 정도. 그렇게 이제 우리의 몸에 체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세포 내부의 액체, 세포 바깥의 액체, 세포 내액, 세포 외 이게 계속 뭐요? 너나들이 됩니다. 순환되어져요. 이 순환시키는 게 뭐요? 간에서 만들어지는 알부민이죠. 그래서 간 환자들은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 뭐요? 이게 안 되니까 복수가 차게 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이 체액이 계속 순환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뇌품을 제거하고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이제 이 일이 계속 우리의 몸에서 이제 일어나야지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멈춰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등이 뭐하기 때문에 신경을 누르든지 세포를 눌러서 세포가 작동을 못하는지 신경이 눌려서 오는 게 통증이다 그 말이죠. 자, 신체 구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뼈, 근육, 체액, 신경, 장기, 피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요 체액, 어항의 물이 깨끗하다 하면은 물고기들이 어떻게 살아요? 기분 좋게 살겠죠. 그런데 어항에 물이 더럽다, 잘 갈아주지 않고 그러면 그 어항 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어떨까요?
답답하겠죠. 텁텁하겠죠. 우리의 몸도 똑같습니다. 자, 건축물로 예를 들면은 건축에 중요한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건축을 잘 했다 할지라도 좋은 재료 쓰고 설계 잘해서 좋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은 건축물에 중요한 게 뭐예요? 상하수도 장치죠. 그렇죠? 이 상하수도 장치가 안 되면은 그 건물이 사실상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 보세요. 전기도 잘 공급이 안 되죠. 아파트에. 예. 또 뭐예요?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북한 탈북자들 보면은 뭐예요? 대변을 봐가지고 뭐 변기에 넣어서 안 내려가니까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신문지 싸가지고 밖으로 버린대요. 그거 허다하대요.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그래서 이 건물 구조와 우리의 몸의 구조가 이렇듯이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 흐르는 게 중요해요. 건물에 물 흘러야 돼요. 우리의 몸에도 뭐예요? 체액이 계속 흘러서 나쁜 것 제거하고 좋은 것 공급해주고 이것은 건물과 우리의 몸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몸의 건물을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어떻게 잘 사용했습니까? 자, 그러므로 원활한 체액의 흐름을 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혈관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 림프관이 좋아야 됩니다. 림프관, 혈관. 예. 자, 그래서 계속 뭐예요? 피가 흐르도록, 림프관에 림프액이 계속 흐르도록, 그래서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필요 없는 거 청소하도록. 그러므로 혈관이 잘 뚫려 있어야 돼요. 림프관이 잘 뚫려 있어야 돼요. 혈관이 깨끗해야 돼요. 림프관도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몸이 끊임없이 뭐예요?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뭐예요? 이 혈관이 깨끗해지기도 하고 혈관에 피가 잘 흐르고 또 뭐예요? 림프관도 혈관과 똑같습니다. 거의 길이가. 예. 그 림프관이 뭐예요? 잘 흘러야 돼요. 그래서 노폐물 제거해야 돼요. 100가지 좋은 것을 얻는 것보다 한 가지 나쁜 것을 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가지 좋은 것을 내가 얻는 것보다 한 가지 나쁜 것을 버리는 게 훨씬 낫다.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얻으려고만 했지 버리려고는 과연 했는가? 그리고 뭐요? 끊임없이 물을 마셔줘야 돼요. 이것만 된다고 된 게 아니에요. 일부 과학자들이 이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나쁜 생각하면은 혈관의 흐름이나 림프액의 흐름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생각해야 되고 뿐만 아니고 뭐예요? 좋은 감정. 여러분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감정이 어땠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이 겨울이 한 번 더 느껴지고 이별하기 아쉬운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훨씬 뭐예요?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 화면을 자세히 보시고 혈액을 잘 흐르게 하자, 림프액을 잘 흐르게 하자. 그러려면 뭐예요? 움직이자. 그리고 뭐예요? 물이 보약이에요. 그래서 자, 인체의 배설 기능과 체액의 기능을 좀 잠깐 보면은요, 계속 순환되어지고 림프의 혈관이 이제 순환되는데 신체의 건강은 흡수, 배출, 반복이 돼야지 계속해서 뭐 생명 활동이 돼야 생명이 유지가 되져요. 그리고 내 몸에 병이 왔다. 그 말은 뭐예요? 흡수되었죠. 그런데 뭐가 안 된 거예요? 배출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치매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쾌식, 쾌변, 그 다음에 쾌면. 이러려면 뭐예요? 흡수, 배출, 이게 반복돼야 돼요.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하기를 굉장히 많은 경우에 체액의 흐름에 문제를 또 체액이 부족한 경우에 불면 굉장히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죠. 그때는 뭐예요? 체액이 부족한 상태래요. 잠깐 체액을 보충해주는 방법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물을 섭취해야지 이게 잘 될 수 있다. 흡수도 잘 되고 배출도 잘 되고 내 몸에서 생명 활동이 잘 되면서 생명 유지가 잘 될 수 있다. 자, 음식을 통해 섭취한 물도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 우리의 몸의 체액을 좋게 만드는 방법 채소수라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채소 안에 들어있는 물이 채소수예요. 요게 우리의 체액 보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점심때 나오는 그 야채들 있죠. 저 열동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거. 그 야채 있잖아요. 꼭꼭 씹어서 자 지금부터 야채를 드실 때는 뭐 한다? 내 몸에 체액을 공급하는 아주 좋은 보약이다. 자
채소는 체액 보충에 중요한 보약이다. 인정됐습니까? 매일매일 그래서 뭐요? 채소를 한 줌 이상 드셔야 돼요. 최소한 10g 이상은 드셔야 돼요. 채소를. 자, 그리고 참 중요한 거요. 과일수. 요 채소수와 과일수는 우리의 몸에 체액을 보충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제발 이것 좀 먹지 않을래? 채소수, 과일수. 이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과일수 중에서 진짜 좋은 과일수는 어떤 거예요? 사과 과일수, 배 과일수,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뭐요? 코코넛 과일수. 코코넛물 최고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암투병하면서 요 채소수 매일 섭취해야 되고요. 과일수 매일 섭취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체액으로 가요. 여러분, 과일 잘 드십시오. 그냥 과일 속에 어떤 영양분이 있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깊이가 뭐예요? 과일수, 채소수. 이것들이 뭐예요? 내 몸에 부족한 체액을 보충해주고 체액의 흐름을 잘 림프관을 통해서 하게 해주므로 지금 어디엔가 내 몸에 찌꺼기들, 나쁜 어떤 그런 병균들, 나쁜 바이러스들, 그것들 때문에 뭐예요? 통증이 올 수도 있고 또 내 몸이 쉽게 낫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드시면 뭐 진짜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건강이에요. 계속 들어오죠? 뭐가 들어와요?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나쁜 것도 들어와요. 그럼 뭐예요? 그거를 뭐요? 배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뭐요? 매일매일 대변하고 소변하고 하잖아요. 땀 흘리고 호흡하면서도 내뱉고. 이게 받으려고만 하고 버리지 않으면 뭐예요? 딱 멈춰버려. 이게 통증이에요. 잠이 안 와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뭐예요? 좋은 것을 흡수하고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걱정이 왔다. 걱정을 잡으면 안 돼요? 안 되죠. 버려야 돼요. 근심 와요. 버려야 돼요. 때로는 내 마음에 원치 않은 어떤 감정이 와요. 나쁜 감정이 뭐예요? 버려야 돼요. 이게 림프관처럼 뭐예요? 계속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생명수를 마신단 말이에요. 생명수. 그 생명수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물이에요. 그 생명수가 어디 있어요? 저 하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매일 아침마다 와서 마셔요. 과일수, 요 12가지 실과를 생명나무에서 맺는데 요 과일수도 쫙쫙 흡수해봐. 영적 과일수. 그럼 뭐요? 영적 림프관, 내 마음 가운데 지난 과거의 잘못들, 실수들, 죄들 이걸 씻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씻지 못하고 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마음 아파하고 자책하고 그걸 뭐요? 씻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인체에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골격계 중요하고 근육계 중요하지만은 그 사이에는 신체 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요 신체 장기. 계속 이게 뭐요? 혈액과 림프액이 순환한다고요. 그러면서 혈액이 순환하면서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림프액이 순환하면서 필요 없는 거 제거해주고 매일매일 계속해서 순환한다고요. give and take. 받아들이고 버리고. 그래요? 하잖아요.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내어보내고. 그럴 때 중요한 게 림프액, 혈액, 뇌척수액 이것들이 뭐예요? 쫙 증가되어서 치료력과 면역이 상승되어집니다.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들은 뭐예요? 이렇게 밖으로 배출하고. 이게 꾸준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맑은 공기가 필요하고 깨끗한 음식이 필요하고 물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뭐예요? 운동하는 게 중요하고 심리적으로 뭐예요? 좋은 생각하고 좋은 감정 갖고 이럴 때 뭐예요? 혈액 공급과 림프액 공급이 잘 돼서 우리의 몸의 치료력과 면역이 쭉 상승되어서 정말 좋아진다고요. 어때요? 공감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노래 불러야 돼요. 무슨 노래예요? 이 노래. 박수!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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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해 즐겁게 노래하자.
위해서 암 투병하면서 정말 요 림프액 순환 잘 되게 해서 제거하는 것 중요해요. 한 여인이 왔습니다. 40대 중반이에요. 자, 뉴스타트에서 나는 늘 내 몸을 충전하고 관련해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는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관계를 회복한 후 회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아버지는 나에게 없는 존재였다. 문제가 있죠?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얼마나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았던가. 내게 아버지는 늘 세상에 없는 존재였다. 마음 한켠에 아버지의 존재는 점점 자라면서 더 깊은 분노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어린 나는 우울했고 얼마나 또한 우울증과 눈물로 어린 시절 나를 더욱 우울한 생활 속에 두껍게 가두었다. 그럴수록 나는 점점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 수 없게 되었다.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이 무서울 만큼 아버지를 미워했다. 자, 단 한 번도 금전적으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없던 나는 중학교 때부터 새벽에 신문 돌리기 등 대학 때는 하루 6개월 일을 하며 힘든 학업을 스스로 헤쳐나갔다. 삶이 너무 지쳐 우울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다. 우울과 분노를 억누르며 가까스로 세상 밑에서 숨을 연명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2015년 나는 3개월밖에 살 수 없는 말기 암 환자 판정을 받았다.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머리에 스치는 생각, 아버지가 이제 나를 완전히 모른 척 하겠구나.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한 올의 먼지만큼도 없었다. 내가 아프면서부터 아버지가 변해가셨다. 아프니까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한테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 없는데 치료비를 조금씩 주시기 시작하셨다. 차츰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도 복원되어 갔다. 한두 번 저리시다 말겠지 했으나 꾸준히 돈을 치료비를 주신 거죠. 어느 날 아버지가 네가 안 죽고 살아있어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가슴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게 아버지의 진심이라는 것을. 내가 아픈 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의 입장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만약 아버지였더라도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금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영적 림프액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미움이 이제 사라진 거죠.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던 아버지와 우리 엄마와 같은 여자를 만날까 봐 결혼하지 않을 거고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던 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 아버지의 변화를 보면서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겠구나 하는 평안한 마음이 들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 버렸다.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의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감사가 넘쳐나 처음 아프기 전보다 3년이 지난 지금 나는 더 건강해졌다. 몇 년 살았어요?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사람이 지금 3년을 살아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아버지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살아있어도 죽어 있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바로 사는 거구나 라고 고백한다. 절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겠는가? 아버지와 관계? 지금 행복과 지금의 내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한다. 2018년 4월 어느 날 회복이 됐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림프액 순환이 잘 되고 혈액 순환이 잘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몸이 청소되어지면서 머리까지 마음까지 정신까지 생각까지 그 영적인 삶 자체가 청소되어지니까 뭐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적이라기보다 법칙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숨죽일 원했네. 나는 어찌든 살아간가. 오 감교한 나의 이슬이여, 오 경험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고 주무시겠습니다. 하나님, 몸에 아픔이 있습니다. 아파서 아프고, 체액의 흐름이 안 돼서 아프고, 그래서 노폐물이 쌓여서 아프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몸에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몸의 아픔의 원인, 그 근본적인 원인, 체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림프관이라는 이 관이 있고, 그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액이 흐르면서 노폐물을 제거해 줄 때 우리의 몸에 면역이 올라가고 건강할 수 있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어서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세포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세포가 변형되었고, 변형된 그 세포가 드디어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암세포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는 암 투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혈관과 림프관을 새롭게 해주시고, 혈액이 잘 흐르고 림프액이 잘 흘러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해서 정말 몸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 정신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많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완쾌되십시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